자,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1번은 절대군주. 국왕이 공권력 행사를 남용했잖아요. 그래서 뭐다? 국왕의 공권력 행사가 축소되는, 즉 경찰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역사고요. 그 다음에 자,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자,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경찰을 폴리티아. 그래서 도시국가 전체 헌법, 일체 모든 국가의 활동을 경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거 없다 그랬죠. 국가의 모든 국가 활동이 다 경찰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죠. 중세 시대입니다. 자,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모든 국가 활동 중에서 뭐만 빠진다? 자, 교황의 권리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 행정만 빠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이때 중세 시대는 어땠다? 14세기 말이에요. 14세기 말. 고대 그리스의 경찰 개념이 어디? 프랑스로 개수가 됐고, 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다시 독일로 개수가 됐죠. 독일과 프랑스 자리 바꾸는 문제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국가 행정에서 교회 행정만 빠진다. 이게 어느 법典에 써 있었어요?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입니다. 됐죠? 요거 연도를 안 외워도 됐죠?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 요거는 외우셔야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군주 시대예요. 경찰권 시대요. 칠판 봅니다. 자, 17세기 절대군주 시대. 자, 칠판 봐. 일단 이걸로 정리하고 교재 나중에 볼게요. 네, 자, 칠판 봐. 자, 절대군주 시대. 자, 절대군주 시대 전까지는 국가 기능이 분화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절대군주 시대가 되면서 이제 뭐다? 행정을 5가지로 쪼갭니다. 5가지 쪼개. 자, 이거 크게 쪼개면 2개야. 그래서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있잖아요. 됐죠?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이 뭐가 있어요? 군사, 외교, 사법, 재무 이렇게 4개야. 이 4개는 경찰 범위에서 제외가 됐죠. 자, 뭐만? 자, 사회 공공, 사회 목적을 위한, 자, 이거 내무행정이라고 하죠. 내무행정에만 경찰의 범위가 한정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이 당시 절대군주의 경찰 개념은 자, 국가 목적 행정은 제외되지만 자, 사회 목적 행정, 내무 행정에만은 구겨졌기 때문에 뭐다? 이 내무 행정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내무 행정이 여기 됐다시피 적극적인 복리 증진, 소극적 위험 방지가 있는데 절대군주 시대에는 적극적인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소극적 위험 방지 둘 다예요. 둘 다 경찰 개념에 포함이 됐습니다. 됐죠? 다시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자, 이제 법치국가 시대에 들어서는 뭐다? 그렇지.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복리 증진 빠지고요. 자, 소극적인 위험 방지만 경찰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죠. 됐죠? 자, 이 법치국가 시대에 경찰의 활동 중에서 적극적인 복리 증진 빠진다. 됐죠? 자, 소극적인 위험 방지 영역에 한정된다라는 것이 법과 판례로 확인되는데 그 법과 판례도 한번 외우고 가죠. 됐죠? 자, 짚어 봅니다. 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년이에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뭡니까? 2가지예요. 순서 묻는, 연도 잘 안 바꿉니다. 순서 묻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매칭하는 문제만 나오죠. 됐죠? 그래서 먼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년 독일. 자, 뭘 외워라? 공공의 평온.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1795년 프랑스입니다. 죄형벌법전. 자, 개인의 안전보호가 나오면 죄와형벌법전.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됐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만 경찰권 발동이 한정된다. 그 다음에 1884년 지방자치법전. 자, 이거 뭐가 중요하다? 공공의 안전, 특히 위생이 들어간다. 위생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 자, 여기는 경찰권 발동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라는 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출과 시대 법과 판례도 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 다 됐으니까 자, 이 중에서 최초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게 뭐야? 요거죠. 프랑스 죄항벌 법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법전 1884년이잖아. 지방자치법전 프랑스 1884년. 자, 여기에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생이란 말이 들어가죠. 위생. 위생이란 말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알 텐데 위생, 위생경찰, 철도경찰 이런 것들은 뭡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법치국가 시대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을 보다시피 이때는 뭐다?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해당되면은 됐죠? 보안경찰이든 협의 행정경찰이든 가리지 않고 다 경찰로 봤다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아, 협의 행정경찰도 법치국가 시대에는 경찰 개념에 포함이 됐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순서 주요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짚어봅니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오늘날 현대전. 자, 어떻게 됐다? 이 소극적 위험 방지 이게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 실질적 의미의 경찰 다시 두 개 나눠서 협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입니다. 자, 보안경찰은 뭐야? 경찰 기관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 명령 강제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다? 다른 업무에 부수하지 않고 그 업무만 하는 거죠. 이 보안경찰. 그 다음에 협의 행정경찰은 자, 다른 행정기관,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주된 업무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협의 행정경찰인데 이 중에서 뭐다? 요것만 제외되고 보안경찰만 경찰령에 남게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보안경찰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보안경찰의 영역 가장 대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생교풍, 생교풍. 됐죠?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풍속경찰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변천사입니다. 됐죠? 자, 교재 보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 안 드릴게. 됐고 중세에서는 뭘 조심해라? 3번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입니다. 교행정만 빠진다. 절대군주 시대, 경찰국가 시대. 자, 1번 사상적 배경 체크해주세요. 왕권 신수절, 군주 주권론.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18세기 법치국가 시대. 자, 이 18세기 법치국가 시대는 역시 사상적 배경 잘 보세요. 계몽사상, 국민주권사상, 천부인권사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계약사상입니다. 특히 그 밑에 나와 있는 자, 요거 있죠. 자, 내 말 잘 들어 여러분들. 자, 우리 시험에 자,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사가 마지막 나온 게 언제예요? 19년도 2차예요. 19년도 2차. 19년도 2차면 올해 이제 2차를 기준으로 하면 한 2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안 나오면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에서 1번 문제야. 1번 문제로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바로 이 대륙법계 경찰의 변천사라고요. 됐죠? 근데 이 대륙법계 경찰의 변천사가 시험에 나오면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법치국가 시대 법과 판례야. 이거 잘 정리해 놓으라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치국가 시대의 법과 판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순서는 뭐 다 아시니까 됐고 매칭 문제인데 매칭 문제. 자,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 됐죠? 자, 여기 프로이센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에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야? 거기 중세시대 1530년 제국경찰법이잖아. 됐죠? 그래서 이 제국경찰법 1530년 요 내용하고 요거하고 잘 바꾸고요. 프로이센 들어가니까 이 두 개도 잘 바꿔요. 두 개도. 됐죠? 그래서 요거 유념하면서 그 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현대.
잊혀진 이유입니다. 자, 비경찰관은 뭐 다 아시는 얘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고요. 자, 보안경찰만 남겨두고 협의행정경찰을 다른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말하죠. 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비교를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봤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뭐 핵심이야? 나라가 국가가 있었잖아. 국왕이 있었다고 해서 국가 중심이에요. 관 중심. 국가 중심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개념이 발전해 왔다. 됐죠? 자, 개념은 뭐 얘기했죠.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뭐라고? 철학의 나라. 그래서 본질, 경찰은 무엇이냐? What is police? 경찰의 업무는 얘네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행정경찰만 경찰의 업무로 봤고, 범죄 수사하고 하는 사법경찰은 경찰의 임무 영역이 아니라고 봤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은 모든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라. 일방통치권이 기초고요. 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명령 강제적 관계니까 대립관계고요. 권력적 수단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됐죠? 그 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습니다. 행정경찰만 경찰로 봤고 사법경찰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라고 봤죠.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범위가 축소되는 역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지금 보면서 외우라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 경찰이에요. 영미법계 경찰은 뭡니까? 영미는 나라가 없었잖아.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 시민 중심으로 경찰권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은 그 기능, 펑션이 뭐냐? 역할이 뭐냐? 경찰은 뭘 해야 되느냐? 즉, 경찰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발전했고, 그 다음에 경찰 업무는 영미법계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오만 거 다 했죠. 그래서 국민의 생, 신체 보호로 시작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라고 하는 행정경찰도 했고, 그 다음에 범죄 수사 같은 사법경찰도 하게 됩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의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자치권, 됐죠? 경찰이고 시민이고 시민이고 경찰이잖아요. 자치권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관계는 시민의 협력을 받아서 치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동반 협력 관계고, 비권력적 수단 중심이고요. 얘들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모두 경찰의 업무에 해당됐죠. 양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역사죠. 기억나시죠?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됐죠? 뭐 공부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 경찰학을 공부하다 포기한 사람도 이건 다 알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합시다. 칠판 보세요. 자, 이런 뭐 책을 보고 있냐? 지금 다 외워버려. 됐죠? 자, 갑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떤 개념이에요? 첫 번째, 실정법상 개념이다. 기억나시죠? 실정법에 따라서 하는 게 뭐다? 이게 실무죠. 실정법상, 실무상 개념이다. 뭐를 중심으로 한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하냐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조직을 중심으로 한다. 조직. 됐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뭡니까?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죠.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되셨나요? 쉽잖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갑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대죠. 학문적, 이론적 개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찰권 발동의 내용, 즉 작용 중심이죠. 누가 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느냐, 행위의 내용이야. 작용. 그래서 경찰권 발동, 작용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학문상, 이론적으로 발달한 건데 누가 만들었다? 독일 놈들이 만들었대요. 독일의 행정법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독일의 행정법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됐죠?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뭐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다시 한번 사회 목적적 행정이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죠. 지금 외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 두 번째, 일반 통치권입니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세 번째,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죠.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뭐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예를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법경찰. 자,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죠. 자, 경찰의 우리 경직법 또는 경조법에 보면 자, 범죄 수사도 우리 경찰의 임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사법경찰은 뭡니까? 이건 아니죠. 뭐가 안 됩니까? 사회 공공, 사법은 국가 목적적 행정이잖아. 그래서 이제 자, 실제의 경찰은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정보경찰입니다. 자, 정보경찰은 치안정보 작성 배포도 경찰의 임무잖아요. 보통 형식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경찰은 뭐다?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죠.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명령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경찰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공경찰입니다. 자, 대공경찰, 보안경찰이라고 하죠. 자, 대공경찰은 간첩들을 잡는 거니까 이건 목적이 국가 목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치안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교통정보 제공하나 어린아이 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명령 강제가 아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는 거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찰이 둘 다 해당되는 보안경찰. 다시 한번. 자,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풍속경찰, 시위진압 같은 것들도 여기 해당되고 있죠. 생교풍이야.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이게 뭡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즉 다른 행정기관이 하지만 자신의 주된 업무와 부수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하는 게 협의 행정경찰이잖아요. 여기 이제 위생경찰, 경제경찰, 철도경찰, 산림경찰 등등등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끝났죠. 하나만 더. 자, 이제 모두 있다. 근데 비경찰 작용이 있어요. 특별경찰입니다. 자, 이건 뭐죠?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여기도 해당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는 왜 해당 안 돼요? 국회나 법원이 하는 거죠. 국회나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 안 되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왜 안 되죠? 일방 통치권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별 권력 관계. 됐죠? 내부 관계니까 국회에서 행하는 의원 경찰, 법원이 행하는 법정 경찰은 둘 다 해당 안 되는 비경찰 작용 특별 경찰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되셨죠?